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대 내각의 인준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장관들은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총리는 다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DJP 연합정부에서 김종필 총리가 6개월 동안 총리 서리 딱지를 떼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172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그 어느 때보다 국무총리 인선에 정말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정이 났습니다. 자, 엊그제 제가 이미 이 사람을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일단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감히 이 사람을 비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도덕성 검증도 뭐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한덕수만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중 한덕수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뭐 사석에서 한덕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야? 왜? 과거에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중요한 공직을 맡았던 그런 정말 기록적인 인물입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연상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경기고등학교 후배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당선인이 신임 초대 국무총리로 방금 전 지명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만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한덕수의 능력, 인물만큼은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를 갖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힘든 바로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정말 필살의 카드입니다. 감히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여러 가지 인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덕수를 아는 사람들은 좋게 말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한덕수를 지명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 오늘 무슨 발언을 했을까요? 아마 장관 지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신임 초대 국무총리로 윤석열 당선인이 방금 전 지명했습니다. 자, 통이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윤석열 당선인, 한덕수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되는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올해 나이가 궁금하시죠? 73세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뭐 나이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강하답니다. 아무튼 73세, 뭐 바이든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가 초대 총리로 지명받았습니다. 자, 한덕수 후보자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 자, 일단 호남 출신입니다.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입학했습니다. 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관세청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경제기획원,
상공부 뭐 두루 거치면서 미주 통상과장, 이때부터 통상 전문가로 큽니다. 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부경제학과 서울상대를 나와서 하버드 석박사를 냈습니다.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이 김영삼 정부 때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서 OECD 대사, 대통령 정책기획수석 비서관, 경제수석 비서관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 비서관과 경제수석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마지막 국무총리까지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부총리, 국무총리를 이어서 지낸 아주 뭐 스펙은 정말 대한민국에 따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냈고, 그 뒤에도 이 FTA 막판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보수 정권이 왔음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 주미대사로 임명합니다. 국무총리 경력을 가지고 3년 동안 주미대사를 지낸다는 것은 상당한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중시했고 한덕수라는 정치 거물을 기용합니다. 자, 그 뒤 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해 3년간 일하고, 이것으로 그 큰 자리는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등 상당히 이 봉사하는 자리는 여러 가지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과 더 가까울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다 떠나서 이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카드가 성공해야 합니다. 초대 국무총리의 성공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성공과도 직결됩니다. 아무튼 신의 한 수입니다. 강력한 핵무기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